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청약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택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와 청약 통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개설 방법과 우리 아이 언제부터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알려드렸습니다. 꼭 첫 번째 영상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막연했던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청약 통장은 만들었는데 매월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매월 얼마씩 내야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 납부는 청약 통장은 매월 약정한 날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은 매월 최소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1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청약 인정 금액은 월 10만원이 한도입니다. 즉, 내가 2만원을 내든 50만원을 내든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주택 청약 통장에 매월 얼마씩 넣어야 유리할까요? 매월 2만원을 넣어야 할지, 매월 10만원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넣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오늘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씩 넣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은 2만원을 넣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만원을 넣고 있으면서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중에 청약 통장을 사용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약 통장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내가 매월 얼마를 내야 할지 딱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영 분양과 공공 분양으로요. 우리가 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에는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있고요. 민영주택에는 민간분양,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각각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나라가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LHSH, 이런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을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브랜드 아파트들입니다.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민영주택인데요. 쉽게 말해서 공공분양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하는 거고, 민영분양은 사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리 답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월 10만원씩 납입하세요. 내가 민영분양이 목표라면 월 2만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는 국민주택 분양에는 관심이 없고 민영주택 분양만 노릴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2만원씩 넣는 걸로 계획하셔도 됩니다. 국민주택 분양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월 10만원씩 납입하시면 통장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월 10만원씩 넣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왜 꼭 10만원씩 납부를 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정말 쉽게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아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공공분양의 분양 조건과 민영분양의 분양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분양 공고에서 1순위가 되어야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럼 1순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공공 분양이든 민영 분양이든 분양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우선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보통 분양 관련 기사를 보면 300대 1, 400대 1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분양을 받으면 완공되었을 때 시세 대비 엄청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보통 2, 3억씩은 그냥 앉아서 번다고 분양 당첨이 곧 로또 당첨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해서 그 몰리는 경쟁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유리한 고지에 있어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 호수는 100개인데 만약 1000명이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당연히 개인별로 무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겠죠. 그 점수를 높게 받아야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공분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우선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공공분양에 있어서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다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당첨이 될까요? 또 그 1순위들끼리 경쟁이 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회를 납입했느냐, 인정되는 금액을 얼마까지 넣었느냐, 이런 추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공공분양에서 1순위가 되는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표에서처럼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라면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됩니다. 수도권이라면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12회 이상이면 됩니다. 비수도권이라면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면 누구나 다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원해보면 다 1순위입니다. 그래서 1순위들끼리 경쟁이 한 번 더 붙게 됩니다. 그럼 1순위들끼리 경쟁에서는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내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납입 횟수와는 상관없이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이 적당한 평수의 공공분양이라면 매월 10만원씩 납부해야지 제일 높은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왜 매월 10만원이냐면 공공분양 청약 시 1회당 납입 인정되는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매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지만 한 번당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50만원씩 6번을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300만원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매월 10만원까지 총 6번 60만원만 납입 금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고덕강일 4단지의 경우 49제곱미터 당첨 커트라인은 1,460만원, 59제곱미터 당첨 커트라인은 1,960만원이었습니다. 월 10만원씩 인정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16년 4개월을 부어야지 겨우 당첨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올해 성남고등 S3 블록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59제곱미터 당첨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타입도 1190만원, 높은 곳은 2060만원으로 최소 12년 이상 청약 통장을 유지해 오신 분들이 당첨되었습니다.
얼마나 당첨되기 어려운지 아시겠죠? 오래오래 넣어야 합니다. 10만 원씩 계속요. 이처럼 서울 지역의 공공 분양을 노리신다면 10년에서 20년 정도를 목표로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럼 일찍 만들수록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즉 24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만 17세부터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지난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데 월 2만 원씩만 넣으라고 권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주택은 당첨되기 어려우니 민영주택만 노리라는 이유입니다. 민영주택은 월 2만 원만 넣어도 되는데요. 그럼 이제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 가입기간과 청약 예치 금액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가입기간이 경과하고 지역 면적별 기준 예치금을 맞추기만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12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 곳이 85제곱미터 이하 서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되어야지 무조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에 300만 원이 청약하는 시점 전에 납입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영 분양의 경우에는 매월 납입 금액은 얼마씩 하는 게 좋은가요? 민영 분양이 목표라면 매월 납입 최소 금액인 2만 원만 넣으셔도 됩니다. 2만 원씩 넣으면 국민주택 분양은 포기하고 민영주택 분양만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주택 분양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통장의 기능을 100% 활용하려면 10만 원씩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2만 원씩 넣으면 언제 300만 원까지 채워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시죠? 민영 분양은 납입 금액이 예치금 대비해서 부족하더라도 모집 공고 전까지만 그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에 납입해버리면 전액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최소 납입해야 하는 2만 원씩만 납입해 가면서 내가 분양받고 싶은 곳이 생겨서 청약을 넣을 때 그 부족한 금액만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매월 불필요하게 넣지 않은 금액들을 아껴서 다른 재테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영 분양은 누구나 다 사실상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평가 기준인 가점제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 분양은 1순위들끼리 경쟁해서 분양받고자 했던 면적에 따라 가입기간, 인정금액, 납입횟수 이런 것들이 평가되었지만 민영 분양은 1순위들 경쟁해서 별도의 가점제를 통해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가점제 종류에는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두 번째,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냐, 세 번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32점, 35점, 17점, 총 84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민영주택 당첨을 노리신다면
역시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청약 가입기간 점수를 만점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요즘 만점짜리 청약 통장이 등장하고 있어서 민영 분양도 얼마나 당첨되기 힘든지 아시겠죠? 공공 분양은 물량이 너무 적고 민간 분양은 당첨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들 분양이 로또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인별로 청약 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하니 시간 나실 때 계산해 보세요. 지금 내가 민영 분양을 하는 게 좋은지 공공 분양을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매월 10만 원씩 넣으시면 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것은 월 2만 원 이상 넣는 거라서 당연히 민영 분양 조건도 충족되고 공공 분양 조건도 충족됩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도 넣어보고 민영 분양도 넣어보고 다 넣어볼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이 당첨이 너무 힘들고 20년 동안 넣을 자신이 없어서 민영 분양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매월 2만 원씩 납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월 8만 원씩 아낀 돈으로 다른 재테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월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공공 분양이든 민영 분양이든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많은 조건을 맞추기도 해야 하지만 운까지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의 필수 준비물인 청약 통장을 분양 목적에 맞게 조건들을 잘 준비해 두세요. 1순위로 경쟁을 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향후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도 주택 청약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